기술주의 실적 기대와 달러 약세가 맞물리며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시장은 기술주가 또 증시를 주도하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세를 탔고 이에 나스닥은 장중 내내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날 증시를 주도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내일 새벽 그리고 모레 새벽에 나타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로 애플은 1.12%, 마소 역시 2%, 메타 역시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내일 새벽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실적이 발표되기 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여 다시 한번 좀 불안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에 지금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좀 흔들리고 있는 주대 배경은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또 엇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은 브랜드 가치마저 좀 하락을 하면서 154억 달러를 날렸다 하면서 이날 또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테슬라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4분기 전기차 쪽에서 보면 테슬라는 전반적으로 또 나쁘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흥분하지 않을 수준이라 전기차 생산과 인도는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또 과거처럼 전분기 대비 급성장 그리고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고성장 같은 그림은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할 수가 있죠. 이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숙 단계에 이제 들어가면서 테슬라는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그 결과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로 굳혀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이 전기차가 많이 팔려도 예전만 못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기에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결국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은 자동차 부분 마진으로 계속해서 지금 예전 피크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테슬라 입장에서도 지금은 다시 마진을 끌어올릴 확실한 카드를 전기차 쪽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에 모델 Y와 모델 3와 같은 주력 차종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퍼졌다 할 수 있고 사이버 트럭이나 차세대 저가형 플랫폼도 단기 실적으로는 폭발적으로 바꿀 정도의 임팩트를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를 몇 대 팔았는지 또 인도량이 예상보다 조금 아래냐 위로냐 같은 이야기는 주가에 거의 반영하지 못해 이러한 영역이 또 됐고 전기차 인도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ESS나 전력 산업과 그리고 옵티머스 그 자체는 꽤 괜찮아 보여 분기 기준으로 설치량이 지금 좀 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또 전기차보다 수익성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에 다만 문제는 또 이 사업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릴 정도의 스토리냐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또 이러한 것에서 지금 고개를 좀 약간 갸웃거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시선은 다시 로보택시 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 이번 4분기 실적을 둘러싼 가장 큰 관심 포인트라 사실 매출이나 이익보다는 로보택시가 지금 언제 어느 수준까지 실제 서비스로 나오느냐가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의 규제와 안정성 문제로 진짜 상업화 단계로 가고 있느냐기에 하지만 여기서도 현실은 꽤 냉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금 기술 시연이나 테스트 단계의 진전은 계속 언급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또 곧바로 수익 모델로 연결될 만큼 구체적인 일정이나 숫자는 또 나오지 않고 있기에 내일 새벽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언젠가는 대박이라는 말보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실제 운행은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머스크가 그러한 기대감에 시장의 예상보다 좀 일정이 좀 당겨진다면 또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또 그러한 이슈가 없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좀 흔들릴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옵티머스 로보스 보시면 분명히 테슬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미래 서사 중 하나긴 하지만 이번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옵티머스는 여전히 이 프로토타입 기술 데모에 가까운 존재에 머물러 있어. 만약 공장에서 일부 활용된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같은 얘기도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이 매스 프로덕션, 대규모 양산 계획, 그리고 단가, 그리고 실제 매출 기여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는 옵티머스를 보고 또 장기적인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 한 번에 또 크게 상승할 재료는 아닌 상태라 이번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또 능가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머스크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걸 좀 종합해보면 이번 4분기 테슬라의 실적은 기존 사업,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은 이미 충분히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높게 나오든 뭐 낮게 나오든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결국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의 향후 일정 그리고 양산 계획이 분명해져야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또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로보택시 일정과 옵티머스 양산 계획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뿐, 전기차를 몇 대 팔았다는 이야기로는 주가는 전혀 오르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관점에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에 그 미래가 조금이라도 당겨지거나 구체화가 되면 주가는 또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다 말씀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뭐 지금 3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좀 주가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내려왔고, 실제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이번 엔비디아가 CES 2026에서 자율주행 AI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했기에, 이는 기존의 자율주행 시장,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판을 치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이제는 테슬라만 자율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놨기에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내일 새벽 4분기 실적에서 알파마요에 대한 또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 알파마요가 또 정말 경쟁적이고 테슬라에 또 위협하는 수준을 나타낸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이 한 $400 아래까지는 또 내려가긴 힘들어. 만약에 또 주가가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된다면은 좋은 찬스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사항은 내일 새벽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6월에 금리 인하 한 번, 그리고 그 이후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단행돼 올해는 한 2회 정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 내일 새벽은 금리가 당연히 동결될 가능성이 97%고, 그래서 지금 금리의 인하 추이보다는 내일 새벽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번 FOMC 회의에선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금리 인하 여부 자체는 절대 아니며, 파월이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을 어떤 어조로 표현을 하느냐고, 현재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둔화하고 있는 흐름에 들어서고 있지만, 이 연준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금리를 내려도 된다고 말할 만큼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의 본질적인 핵심은 금리 결정이 아니라 파월의 발언에 담긴 뉘앙스와 표현의 방향성이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통화정책이 현재 경제에 얼마나 제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지가 주식시장 심리를 좌우하게 한다고 할 수 있죠. 이에 파월이 만약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높은 금리를 또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반복한다면, 이는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를 눌러버리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주가는 또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현재 통화정책은 또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고 앞으로의 정책 조정을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며 판단하겠다 같은 표현을 강조한다면,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논의할 준비에 들어갔다는 신호를 해석을 해 또 증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질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특히 중요한 부분은 파월이 금리 인하 시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식이고, 연준은 보통 이 시점을 말하지 않고 조건을 말하는데, 이 조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또 완화된 톤일수록 시장은 이를 사실상의 사전 가이던스로 받아들인다고 할 수가 있죠. 이에 이번 FOMC에서도 데이터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파월 역시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크게 대단한 말을 할 것이라 보여지진 않아. 솔직히 테슬라의 실적이 중요하지 이 FOMC 결과가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